오늘은 겨울인데 눈은 안 오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금년 겨울은 좀 따뜻한 편이죠. 예. 자, 공동대리 보시겠습니다. 공동대리는 2019년 시험에서도 박스 문제로 나왔죠. 공동대리 뜻이 무엇인가 보시죠. 자, 각자 대리 원칙, 대리인 여럿이다. 그런 경우는 각자 대리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리인 여럿이다. A, B, C 3명이야. 그러면 공동대리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유도하죠. 2019년 문제도 그랬었죠. 대리인이 여럿이다. 그러면 공동대리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A, B, C 3명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대리합니다. 자, 원칙이 있죠. 각자 대리 원칙이다. 대리인 여럿이 있다. 그럴 때는 각자 대리 또는 단독 대리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각자 대리한다. 따로따로 대리한다. 그런데 유의가 공동 대리가 있죠. 공동 대리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마냥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동 대리의 경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공동 대리 일반적으로는 다 각자 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대리가 친권의 공동 행사입니다. 친권. 부모님들은 애기들 부모님들이 함께 키우잖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 두 분이기 때문에 양친 그런 말 씁니다. 친권자는 보통 양친 같이 계시고요.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친권자죠. 친권은 보통 부모님이 공동 행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는 대개 엄마가 애기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때까지 엄마가 힘을 많이 써서 주로 아빠들은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그래서 대개 어려서는 친권이 엄마가 많이 행사되죠. 이혼하는 경우도 대개 친권 엄마한테 주는데 다만 엄마에게 경제력이 없다 그런 경우는 친권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친권자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건데요. 이건 친권은 부모님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것이 대표적인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는 여러 명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대리인 셋이다 그러면 반드시 3명 의사를 합쳐서 한다. 그것이 공동대리인데요. 문제는 이 공동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나와 있죠? 무엇을 공동으로 한다고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합니다. 표시가 아니라.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표시는 따로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결정을 해놓고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혼자 해도 된다. 물론 당사자 합의해서 네가 해 하면 되겠죠. 공동대리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지 표시 공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만약에 공동대리 위반했다. 그래도 무효는 아니고요. 무건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무건대리 안 배웠죠. 무건대리 경우는 본인이 자기에게 득실을 따져서 원하면 추인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공동대리에 위반한 경우도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대리하라 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위반해서 혼자 했다. 단독 대리가 된 경우를 하더라도 본인 쪽에서 유리하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리로 정해졌을 때 위반한 경우를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무건대리 추인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리 위반했다. 그래도 무건대리. 이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에 모두 적용되느냐가 문제됩니다. 제가 바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공동대리는 능동대리 할 때만 공동으로 하지 수동대리 받을 때는 따로 받아도 됩니다. 공동대리는 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동, 수령, 의사표시를 받을 때는 단독대리도 허용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공동대리, 능동은 하는 거죠. 잘 안 쓰지만 적극대리 그런 말 씁니다. 능동대리, 적극대리, 수동대리, 수령대리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은 능동대리,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책에 따라서는 능동대리를 적극대리로 수동대리를 수령대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동대리는 능동은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자 보시죠. A라는 본인이 A, B, C 3명의 대리인을 묶어서 공동으로 하라. 왜냐하면 금액이 큰다든지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이렇게 A, B, C 단독 대리를 맡겨놓으면요. 잘못하면 손해볼 염려, 결정을 잘못할 염려이기 때문에 못 믿어서 또는 계약을 확실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줘서 A, B, C를 공동 대리로 만들었다면 A, B, C는
병이라는 상대방을 계약할 때 반드시 무엇으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A, B, C가 따로따로 대리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건 대리 됩니다. 자, 공동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3명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A, B, C 3명은 반드시 병에 대해서 공동으로만 해야 돼. 이 공동대리죠. 그래서 의사합치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죠. 이 공동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3명에게 대리권을 주게 되면 A, B, C 사람은 반드시 병에게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대리의 경우는 병이라는 상대방이 A, B, C 세대에게 의사합치할 때 반드시 3명 모두에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대리가 수동대리에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공동대리는 수동대리는 따로 봐도 괜찮습니다.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따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상대방이 불편하단 말이죠. 갑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A, B, C 3명이 선임되었는데 병 쪽에서는 A, B, C 다 모여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보호, 즉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병 쪽에서는 A, B, C 누구에게 의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대리인들은 할 때는 공동으로, 받을 때는 따로 받아 좋습니다. 따로 받아도 좋다는 거지 따로 받아야 된다는 아닙니다. 공동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 쪽에서는 A, B, C 모두에게 해도 좋지만 그러나 병이 A에게 의사합치해도 갑에게, 병이 B에게 해도 갑에게, 병이 C에게 해도 갑에게 의사합치가 전달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대리는 의사합치라는 능동대리만 적용되고 수동대리는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대리 경우는 단독대리도 허용된다 또는 각자대리도 허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대리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대리권의 소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가 골고루 나온다는 알 수 있고요. 막판에는 찍어서 공부를 하지만 초반에 할 때는 골고루 다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빈틈이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들어야죠. 그래서 골고루 하시고 지금은 어느 문제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론적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늘지. 여기 잘 나온다 하더라,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는 안 나온다 하더라 빼고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시효정,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대리권이 발생되었으면 소멸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겠죠. 모든 일이 다 유한합니다. 대리권도 발생되었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배웠지만요.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는 무엇으로 발생한다고요?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권은 수권에 있잖아요. 법정 대리권은 법의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고 우리는 법정 대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임의 대리만 배우죠. 공인중개사. 임의 대리권은 권한을 주는 수권에 의로 발생하는데 언제 소멸되나 보시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 원인도 있습니다. 임의 대리도 소멸하고 법정 대리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의 사망.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서울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 인천에 사는 나에게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아파트를 팔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부고가 전달됐네요. 그분 돌아가셨대. 그러면 대리권 그 즉시 소멸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자동 소멸된다.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본인의 수권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또 하나,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계이죠. 대리인이 죽었다. 그럼 당연히 소멸되겠죠. 대리인이 죽는다든지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또는 대리인이 성년, 후견, 해소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도 자동 소멸됩니다. 여기 주의할 거, 요 밑에 있는 것이 자 2019년 문제 있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이지만 그러나 한정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위해서 따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죠.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리고 성년 후에 계시다. 잘 나오죠?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대사파성 외우십니다. 빨간불 해놨죠? 본인이 죽어요.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계시로서 대리권은 자동 소멸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본인의 사망은 소멸사유지만 그러나 본인의 파산과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쉬워 보여도 본사, 대사파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본인의 파산은 소멸사유다.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소멸사유다. 그럼 틀려요. 왜 틀렸지 보시면 아니어서 이래. 그래서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본인이 죽어. 본인의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이고 본인이 파산 선고 또는 본인이 성년 후견 계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본사, 대사파성. 이게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공부 많이 되시면 이게 이제 안 외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만해서 머리 글자를 너무 많이 따도 안 되지만 안 따다가 대충 보시다가 틀린 경우 많습니다. 본사, 대사파성. 본인의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계시가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였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원인 관계가 종료, 위임, 고용.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위임.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임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되죠. 그렇습니다. 간단해. 고임 뭡니까? 내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과장인데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럼 고용계약 끝났죠. 그러면 과장으로서 권한이 없어지잖아. 그런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이 끝나게 되면 대리권도 자동 소멸된다. 이게 기초적 내부관계죠. 기초적 내부관계와 대리권 수요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임하면 그러면 변호사가 나의 사건 대리를 할 수 없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임의대리권은 무엇으로 발생해서 수권행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자, 대리권의 공통소멸사유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본사, 대사파성입니다. 본사, 대사파성.